오전에 가자 전쟁에 관한 것들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제국은 유라시아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제국에서는 불가능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세력이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 중국, 이슬람을 분열시키는 게 미국의 최대 정책이라는 거죠. 미국의 이슬람을 분열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슬람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동에서 끊임없이 분쟁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이스라엘 건국부터 현재 가자 전쟁까지는 전부 다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이고, 이스라엘은 그 이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그 시아파, 수니파라는 정파 이러한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집트와 같은 세속주의, 그리고 사우디라든가 이란과 같은 근본주의 이러한 것도 서로 이제 내부 분열시켜서 갈등을 시키고 있고,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 해방기구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현재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구 아라파타가 주도한 팔레스타인 민족해방 파타가 있고, 그다음에 하마스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에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선거에서 그 파타가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2006년 총선에서는 하마스가 이겼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비례대표에서 불리익한 배분에 있지만 그래도 비례대표까지 포함해도 하마스가 이겨서 자연스럽게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전체 지구에 대한 정부, 자치정부의 주도 세력은 하마스에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하마스는 강경한 입장, 미제국주의 입장에 아주 강경한 입장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가 없겠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해가지고 하마스를 섬멸하고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를 봉쇄해서 거의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상태로 만든 게 현재 이 가자 전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은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이 가자 전쟁에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수차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는 평화 조약을 맺었고요. 시리아는 이미 그 미국과 러시아의 그 대리 형태의 내전 상태죠. 되게 혼동한 상태.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존의 중동 전쟁에서 강력한 이 반이스라엘 전선을 쳤는데 되게 불가능하고, 그다음 미국이 사우디를 앞세워가지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에이브라함 협정이라고 하죠.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조건에서 불행하게도 이슬람 중동의 지배계급은 가자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할 의지와 능력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은 인구가 꽤 많습니다. 많이 쫓겨났는데 2천만 정도 되고 세속화되고 교육 수준도 높고 해서 이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의 팔레스타인 국가가 나온다면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지배계급들은 이 팔레스타인 민중과 가자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미국 제국주의에 방임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이러한 이 지배계급,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배정책에도 반대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중동의 지배계급에 실망을 하고 스스로 이제 자기의 자주권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그러한 파업, 동맹 파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결국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물론이지만 중동의 지배계급도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실시하고 가자 전쟁이 지속된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민중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중들의 저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민중들, 노동자 민중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지금 미국의 전쟁 정책에 반대해서 우리가 3차 대전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차 대전은 일어나라고 하니까 우리는 3차 대전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현재 3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걸 중단시키려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강력한 반전 운동 필요하다면, 반미 자주가 부담스럽다면 그런 사람은 반전 평화, 의지와 역량이 강한 사람은 반미 자주, 반미 반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음에 섹션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하나의 쟁점이 3차 대전이 시작됐냐라는 겁니다. 간단히 언급하면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그 징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세계대전은 동맹국끼리의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 대 동맹, alliance against alliance, 이게 이제 세계대전의 특징인데, 아시다시피 동맹화는 다 됐죠. 전술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가 됐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있고, 한일 동맹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 공조 체제가 되고 있고요.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코스, 그죠? 영국, 나토, 오코스, 그 다음에 쿼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부터 러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까지, 동아시아까지 이렇게 동맹화가 사실상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하는 중국과 북은 상호 동맹 조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은 이미 동맹 관계고, 러시아와 북은 과거에 소련의 동맹을 깼지만 현재 국제법적으로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동맹적인 그 수준에 가고 있고, 그러면서 북중로가 같이 가면서 이란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중동에서 역시 반미전선을 치면서 동맹 대 동맹의 관계가 되고요. 두 번째는 세계전쟁은 여러 개의 전선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전쟁터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세계적 차원의 전쟁터.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이 있었고, 기회가 되어서 말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에서 단순한 군사훈련하고 달라요. 적국 앞에서 대규모 육해공군 군사훈련을 하고, 필요하면 그 적국으로 정찰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침투시켜서 통중만 사건처럼 우발적인 총격을 발생시키는 자유의 항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유의 항행이라는 건 뭐냐면 말은 영해지만 남의 영토, 영의 영국에 바싹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도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대방의 영공에 들어가요. 미국의 SR 고도고도 정찰기가 북의 영공에 가서 북에서 미사일을 몇 번 격추를 시도했고요. 폐업으로는 사실은 북의 영해를 침해해서 납포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정찰기가 실제로 북의 영공에 들어갔다가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F-117이나 그 다음에 그 F-22와 같은 스텔스 분위기 있는 전투기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한밤중에 이러한 스텔스 비행기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는 되게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북에서 운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군사훈련 이런 경고도 없이 한밤중에 F-117이나 최근에 F-22 이런 것들이 북의 영공까지 들어가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들이 미국의 조종사들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 대치는 현재 동북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는 열전, 그리고 대만과 코리아에서는 이 저강도 전쟁, 특히 코리아에서는 아시겠지만 북이 핵 실험이 아니에요. 실험이라는 것은 성능이 잘 되는 걸 실험이라는 게, 실험이 아니라 테스트. 어떤 테스트냐면 그 전술 핵 무기에서 핵탄두를 설치하지 않고 용산 상공에다가 터뜨리는 거, 그 다음에 그 계룡대에다 터뜨리는 거, 그 다음에
부산 항만에서 터뜨린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일미군 기절 그리고 하와이 밤 이런 핵탄두를 안 공탄 발사를 하는 거고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 하는 겁니다. 바다에다 던지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용산교에다 터뜨리는 거 이거는 뭐 군산에 이런 식으로 다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미국 각도 알고 그거 끝나자마자 반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쏘진 않지만 실제로 탄두가 없는 이러한 그 핵 미사일들을 주고받는 이게 그래도 피가 안 나고 그럴 뿐이지 사람이 죽지 않을 뿐이지 저강도 전쟁 미국의 5030은 이 저강도 전쟁 계획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런 면에서 볼 때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그 정도가 우크라이나하고 가자에서는 열전 형태로 그다음에 동북아에서는 저강도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 존경하시는 조티 브라 선생님께서도 그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나왔다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죠. 2차 대전이 체코 침공기 때 생각했다. 아니다. 1936년 스페인에서 아니다. 1931년 일본이 대만을 점령했죠.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은 사실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생한 거고 그 시작은 사실은 일본 그 파시스트와 독일 파시스트 일본이 1931년 만주국을 만주 점령하면서 아마도 동북아에서 이 저강도 전쟁이 열전으로 전환된다면 역사는 3차 대전의 시작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때 다만 우리가 이 동북아에서 열전으로 확대지 않았기 때문에 3차 대전이라는 말이 좀 황당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우리가 1931년에 살았으면 일본이 그 만주를 점령하고 괴뢰국을 세웠을 때 누가 그걸 2차 대전의 소국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차 대전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3차 대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배계급들은 이 문제, 즉 제국주의 세력들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 민주들 평화를 애호하고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우리 투쟁을 우리가 진짜 격렬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포럼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의하는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